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합니다. 내일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쟁점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새정치연합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복귀를 결정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원장님부터. 대개 다음 주에 복귀할 걸로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을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밖에서 장애투쟁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타협이라든가 협상의 여지가 없이 지금 행정부 고시로 결정된 상황이어서요. 더 이상 국회 문제 가지고 결정될 사안은 없다. 당연히 수순이 그렇게 갔을 거고요.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아마 가장 중요한 게 11월 말까지 자동으로 본회의에 이제 올리기 전에 논의해야 될 예산국회가 될 겁니다. 예. 거기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정부가 제출한 그대로 12월 2일 날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야당은 본인들이 하지 않건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 지역구 예산도 따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못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야당에 대해서 뭔가 강경투쟁을 한편으로는 요구하면서도 장애투쟁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허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 국정 반대도 열심히 하면서 아마 국회도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총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당은 일단 지각 복귀지만 다행이다 이런 입장에서 또 민생을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부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복귀를 함과 동시에 또 긴 투쟁도 하겠다, 또 국회에서 일전을 치르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국회 앞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야당이 국회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번 19대 국회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한 노동개혁 법안도 있고요.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에 야당이 복귀해서 제자리에서 또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내일 그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 한국형 전투기 KF-X 문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요, 교문위에서 계속 논란이 되다가 지체가 돼 있는 교육부 지금 국정화 관련 교과서에 대한 예산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줄 수 없다. 지금 특히 안민석 지금 예결위 간사하고 있는 교문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방금 예로 드신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관련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쟁점이 아니라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정두환 국회 국방위원장, 전 또 위원장이었던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여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4개를 제시했죠. 구체적으로 그 관련하고 또 4대 국정개혁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관련 4가지 법안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은 야당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법안들이거든요. 예컨대 서비스 발전 기본법의 경우에는 의료 영리한 부분이 들어있는 한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야당은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관철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에서 호텔 짓기로 했던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땅콩 해양 사건을 그 취소가 돼버려서 의미가 없는 법안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제시했던 법안을 가지고 이번에 결론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4대 국정개혁까지 현재 시동을 건 게 노동개혁 아니겠습니까? 5개 법안 이번에 통과시켜달라고 원유철 원내대표 등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 관련 단체들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짧은 기간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법안 관련 부분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김만우 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 전망에 대한 얘기를 쭉 읊어주셨는데 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당장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점이 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네. 이 일정 동안에 해야 될 일들,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당장. 그 다음에 또 선거구 획정 문제, 이 부분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법안들, 예산안들, 쟁점이 충돌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 이 19대 국회 거의 만 4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안 통과율이라든지 회의 참석률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19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지난 또 비판, 지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는 그 선거구 획정 관련은 좀 충돌이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여당의 보관은 그제 이제 보도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여당의 안에 따르면은 현재 지역구를 6개 늘리고 정수를 늘리지 않는 거니까 비례대표를 6개 줄이는 쪽인데 네. 과연 그 방향으로 야당이 합의해 줄지 그건 당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은 되겠지만 또 여야 모두 빨리 또 해결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공직선거법 부칙에다 이번에 한해서 이제 11월 13일까지 이제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차법 어겼다고 무슨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13일까지 완결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요, 지난번 헌재에서 올해까지 이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넘겨버리면은 현재 선거구에 대한 이혼 논란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늦더라도 아마 네. 올해는 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정교과서 문제도 계속 지금 논란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됐던 최명룡 서울대 명예교수 집필진 사퇴를 했고요. 그 집필진 구선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그 여론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 교수님 그 사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의 처신 발언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사전에 그 제자 교수들이 찾아와서 사태를 또 종용하고 참여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집필직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성, 공개성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집필진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과거핵이라든지 행적핵이라든지 또 논문을 찾아가지고 뭐 부실하다든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쓰겠다는 양심에 맡기고 또 그런 부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또 국회에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정화 결정 과정도 또 지금 제작 그런 고민에 대한 과정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논란은 집필진 공개, 비공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공개, 비공개 이전에 구성이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모했던데 응모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요. 일단 최명룡 명예교수를 이번 교과서의 대표 필진으로 해버리는 게 좀 적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료 학자이긴 하지만은 그분 제가 어제 이제 뭐 성 관련 논란이 커지기 전에 아침에 이런 시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별로 이렇게 감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재 교과서가 어떤 상황인가 또 이제 국정화에 대한 어떤 입장인가 이건 없고 대신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한 뭔가 새로운 자료를 넣어서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만 갖고 있는 분이어서 야 이런 논란 속에서 이분이 과연 자료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염려를 했었는데 다른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그만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하신 말이 뭔가 지금은 논란이 굉장히 큰데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려면 집필진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한테 조금 전달해주고 검증을 오히려 거치는 방법이 이후에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객관적인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 차원에서는 정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냥 뭔가 최근에 부담만 해서 이렇게 나중에 밝히겠다는 생각보다는 가는 과정부터 국민하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그 2020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의 참여 활동비 네. 지급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뭐 즉각 비난하고 나섰어요. 예.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 수당 문제, 또 그 서울역 고가 차도 폐쇄 문제, 네. 또 최근에 뭐 서울 홍보 브랜드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일련의 행보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년 수당 문제도 이 대상자가 약 한 5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천 명 정도 뽑아서 월 50만 원씩 짧게는 뭐 2개월, 길게는 6개월 준다는데 사실 그 50만 원을 가지고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현금을 받게 되면 또 생활비로 일부 전용을 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 대상 숫자라든지 또 현금 지급 그 지원을 봤을 때 이게 형평성, 또 공정성 이런 것들 실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은 보여주기식으로 이벤트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원내대표, 재선 의원, 초선 의원까지 나서서 동시에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또 복지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공격의 소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가,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는 따져볼 수 있겠죠. 지적한 대로 미취업 청년이 50여 명 되는데 3천 명씩 3개월에 6개월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만 명에게 기회가 갈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바우처 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금보다도 바우처 방식으로 한다면 목적에 맞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 방향을 정했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의견도 들어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청년 지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했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문을 트는 계기는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꼭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은 공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 일부의 그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취업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인 실업 대책을 위한 정도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워낙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거기 정책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만들기 쉽지 않은데 자치단체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보조 정책을 쓰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하여튼 현실성 문제는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네. 그 서울역 고가 차도 폐쇄 문제인데 우리 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뭐 소통 배려 늘 주장하시는데 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행을 하는지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고가 차도를 폐쇄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강행하느냐? 결국은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남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